김복준 의원님, 예, 예. 경찰이 일단 잠정적으로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혔죠? 네, 일단은 이제 최종 사인이라고 하죠. 현재까지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부검이 실시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1차 구두 소견입니다. 이거는 네. 최종적인 어떤 정밀 부검 소견은 아니에요. 네. 그건 한 7일 뒤에나 나올 아하, 거고요. 네. 1차 구두 소견에 의하면 네네.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즉사에 이를 정도의 아이고. 어떤 이 손상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고 네. 심근경색과의 관계는 이제 현재로서 드러난 건 없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이 불안전성 협심증 여기 협심증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네. 그런 부분 등등은 지금 그 부검에서도 육안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밀한 그 부검 결과는 7일 후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김주혁 씨의 사망을 애도하는 가운데 이 사망 원인은 또 이 수사대로 또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능성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졸음운전, 음주운전 여러 가지 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 이 김주혁 씨 차가 이 그랜저 차량을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저 앞에 보입니다만 처음에는 운전석 부분을 한 차례 들이받고 이 4차로 정도로 옵니다. 이후에 한 5초 정도 평행하게 저 그랜저 차량과 나란히 서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잠시 뒤에 보면 오른쪽 뒷좌석 문을 긁듯이 부딪히고 나서 인도 쪽으로 휘어서 곡선을 그리고 휘어서 전속력으로 급가속해서 가게 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뭔가 졸음운전 가능성은 왜냐하면 두 차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운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게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또 경찰도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남는 의문은 최명기 원장님, 왜 사고 후에 지금 두 차례 저 그랜저 차량을 한 번은 운전석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뒷좌석 부분을 긁듯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보시면 이렇게 급가속 페달을 밟아요.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신체에 몸에 변화가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네. 뭔가 하게 되면 혈관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좁아졌지만 네. 그 다음엔 다시 넓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그 뇌의 어떤 병변에 의해서건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건 본인이 상황을 굉장히 착각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네. 그렇다면 이게 아직은 추정입니다. 김복준 아직 추정인데 뭔가 일단 신체에 변화가 왔던 것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봐도 뭔가 운전 당시에 저 차량 안에서의 김주혁 씨 상태는 몸에 뭔가 변화가 온 것은 좀 거의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 지금 상대방 그랜저 운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네. 1차 추돌 이후에 그 옆에 봤을 때 김주혁 네. 씨가 가슴을 이 핸들에 기댄 채 아하. 이걸 꽉 움켜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 1차 추돌을 하고 난 이후에 2차 추돌을 한 그 즈음에 무슨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2차 추돌할 때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탕 부딪히고 난 이후부터 이 장면이에요, 바로. 네. 바로 이제 부딪히면 이제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아, 네.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이 돌고 바퀴가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그대로 가속이 되면서 그냥 육로로 직진했거든요. 네. 인도로 아, 직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즈음에 의식을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네. 예. 뭔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검찰이 국과수의 부검 의견을 토대로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것은 직접적인 것은 충돌에 의한 이 머리 쪽의 이 손상으로 거의 이 현장에서 사망한 거지만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그 인도로 돌진하기까지는 뭔가 갑작스러운 김주혁 씨한테 신체의 이상 징후,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의문점들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에어백 문제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에어백 문제는 지금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방 이제 출동한 구조대원이 네네. 이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에어백이 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네. 이제 흰색 에어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생기는 아, 의문이 바로 저건가요? 네, 아, 네. 이제 구조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니 에어백까지 이렇게 터졌는데 아하. 심하게 이제 두부 손상까지 어떻게 있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어백이 만약에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금 경찰은 네. 밝혀주고 있다면 그러면 또 하나의 남는 의문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찾는지 안 찾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워낙 또 이 차량이 많이 손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 당시 이 김 씨를 구조했던 아하. 소방관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 김 씨가 안전띠를 차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네. 조금 더 이제 그것은 이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아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추정입니다. 네. 만약에 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막 가능성들이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튼튼한 차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튼튼한 차죠. 이 가격도 한 2억에 이르는 고가 차고요. 일단 상황 자체가 악조건이 여러 가지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7, 80km 이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 이상이 안 되면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쉽지도 않고 생각 이상으로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 정도면은 운전석 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안전벨트 매더라도 일단 네. 뭐 머리가 부닥쳐서 사망 가능성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안전벨트라는 거 자체가 이 에어백하고 두 가지가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전복이 돼서 차가 구를 때는 더더욱 그런 특성이 크기 때문에 머리가 만약에 부닥치게 되면은 이번에 사인이 된 두부 손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김필수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벨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요, 손 변호사님, 네. 더 정확하게 뭔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려면 김주혁 씨 차량 내부에 있는 혹시 블랙박스 등을 수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차 내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네. 그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찾지는 못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과연 블랙박스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하.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블랙박스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또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 차에 이제 그 조수석에 탔던 그런 그 지인들이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아하.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과연 그 당시에 켜져 있었는지는 또 별개의 아, 문제거든요. 또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랙박스가 작동을 해서 아이고. 영상과 음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만약 그런 작업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망 원인 그리고 네. 또 당시에 사고가 발생한 이유 등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블랙박스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이 이 블랙박스 확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서 앞서 김주혁 씨가 이 추돌 했던 그랜저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지를 회수하려고 했더니 그 차에는 그랜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것도 지금 확인됐대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예. 더더욱 김주혁 씨 차량에 있는 만약에 있다면 블랙박스 이 회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이 차량을 가져가서 네. 차량 결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일일이 해체를 해가지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아하. 그거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아. 현재까지는 블랙박스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네. 블랙박스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그 일부 어떤 저명인사나 이런 분들이 네. 어떤 사생활의 관계, 그다음에 본인 동선의 어떤 위치,
추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블랙박스 안 붙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김주혁 씨가 연예인으로서 이제 불편한 점 때문에 블랙박스를 제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혹시 있다면 뭐 그러니까요. 이건 뭐 보고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 당시 사고 시간대에 그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적극적으로 지금 확인 수배 중에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네. 오히려 김주혁 씨의 차량이 너무 튼튼한 네. 독일 군용에서 나온 차량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어쩌면 김주혁 씨한테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일반적인 승용차 같으면 우측으로 전진해가지고 이 도로하고 이 차벽 이 차하고 사이에 어떤 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일반 승용차 같으면 그걸 받으면서 전도되거나 엎어질 수 있어요. 그걸 쉽게 못 넘어가죠? 네. 아하. 근데 이 차는 아시다시피 SUV의 군용 차량을 그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턱을 넘어가 가지고 인도로 그대로 직진을 한 상태거든요. 바퀴가 크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턱을 넘어갔다는 게 아쉬운 부분. 네. 또 두 번째는 김주혁 씨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저 차량의 자체가 워낙 두껍고 네. 튼튼하다 보니까 뜯어내는데 한 40분이 소요됐어요. 세상에, 오히려 빨리 뜯어내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는 거죠. 너무 골든타임이 튼튼하다 지나갈 보니까. 수도 있다. 아하. 네, 이런 부분은 참 지나가고 난 결과지만 네. 오히려 튼튼한 차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지금 에어백은 터졌고 안전벨트도 했다 하더라도 문을 그게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남는 의문점 왜 어떤 이유로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왜 갑자기 들이받은 다음에 오른쪽 인도로 급가속해서 페달을 밟게 됐을까? 그 점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요.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네. 아니면은 착각을 일으켜서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요. 네.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갖다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다음에 착각을 한 다음에 또 어쩌면 처음에는 본인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의 생각은 본인이 속도를 조절해서 빨리 빠져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아유. 있고요. 현재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네. 심근경색이 심해서 심장의 상당 부분이 손상을 하게 되면은 심장을 육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부위가 손상을 갖고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심장의 피가 공급됐다가 중단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의미 뭔가 하게 네. 되면은 심장의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다 잘라갖고 얼마나 많이 막혔나를 보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전체 심장을 잘게 쪼개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 부위에 심장 근육이 얼마나 손상이 많이 갔는지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에선 심근경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는 선행 요인으로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갔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자, 이런 가운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네. 김주혁 씨의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고의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또 이렇게 추측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차 구두소금 결과 그게 아니라고 일단 네.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매체가 조심스럽게 약물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어떤 약물인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최근에 네. 이 김주혁 씨가 최근에 진정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 의약품이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가려움증에도 효능이 있는 약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약에 또 이제 그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뭐 신경계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앞서 인터뷰 때 그 소속사 관계자는 뭐 최근에 앓고 있는 지병이나 먹는 약 이런 게 없다고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어떤 약으로 추정이 되십니까 혹시? 혹시 이건 이제 피부과 약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쭉 매니저도 매일매일 뭐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다든가 당뇨약을 먹었다든가 수면제를 먹었다든가 알 텐데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아는 바의 약은 없었던 거고요. 아하. 이 약은 가려움증을 갖다 낮추면서 긴장감을 낮춘다는 걸 보면 아마 항히스타민제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가려울 때도 먹게 되지만 네. 일반 약으로 보통 감기약 먹을 때 우리가 코감기 걸려서 감기약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코감기약 먹으면 굉장히 졸립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차적인 목적은
코가 결국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콧물도 나오게 하고 네. 피부도 가렵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영향을 줄이는 약인데 네. 그 약이 부작용으로 이제 졸립게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피부 질환이 있어서 만약에 며칠 전부터 요 약을 먹고 있었으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나 단지 이 약만을 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진 않는데 네. 만약에 이 약을 먹고 만약에 그 전에 무슨 뭐 작업을 하느라고 밤을 샜다든가 아하. 그런데 아침에 이 약을 먹었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졸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사고 당일날요, 김지혁 씨가 이 피부과 병원에 가던 길이었고, 그 매니저는 피부과 병원에서 김지혁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매니저를 상대로도 혹시 뭐 경찰 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 원인을 또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매니저가요. 이제 그 만나기로 했는데 매니저를 그 당시에 그 김주혁 씨가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그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사고가 어떤 그 약물 관련된 그런 것과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네. 혹시 그 의원과도 뭐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네. 짐작입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다녔고 아하. 어떤 이유로 다녔고 이런 네. 것들도 매니저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일반인도 그렇습니다만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어떤 그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그런 네. 그 진료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니저는 혹시라도 알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정확한 김지혁 씨의 사망 원인을 네. 알아내려면 정확한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경찰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거기를 오가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좀 아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약을 먹었거나 음주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추돌이 2차례에 걸쳐서 났다 그러면 네. 일정 부분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지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 브레이크 등이 밟힌 적이 한 번도 아하, 없어요. 네. 영상을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그 음주라든지 아하. 그 어떤 약을 먹은 거로 보여지질 않거든요. 네. 김주혁 씨의 사망 원인은 지금 국가수의 최종 결과를 좀 기다리는 상황 같습니다. 김주혁 씨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출동한 구조대원이 네네. 이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에어백이 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흰색 에어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아, 의문이 바로 저건가요? 네, 아, 네. 이제 구조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니 에어백까지 이렇게 터졌는데 아하. 심하게 이제 두부 손상까지 어떻게 있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어백이 만약에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금 경찰은 네. 밝혀주고 있다면 그러면 또 하나의 남는 의문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벨트를 찾는지 안 찾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워낙 네. 또 이 차량이 많이 손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고 당시 이 김 씨를 구조했던 아하. 소방관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 김 씨가 안전띠를 차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네. 조금 더 이제 그것은 이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얘기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추정입니다. 네. 만약에 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어땠을까라는 막 가능성들이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능성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졸음운전, 음주운전 여러 가지 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 이 김주혁 씨 차가 이 그랜저 차량을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저 앞에 보입니다만 처음에는 운전석 부분을 한 차례 들이받고 이 4차로 정도로 옵니다. 이후에 한 5초 정도 평행하게 저 그랜저 차량과 나란히 서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잠시 뒤에 보면 오른쪽 뒷좌석 문을 긁듯이 부딪히고 나서 인도 쪽으로 휘어서 곡선을 그리고 휘어서 전속력으로 급가속해서 가게 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뭔가 졸음운전 가능성은 왜냐하면 두 차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운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게 일단은 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또 경찰도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남는 의문은 최명기 원장님 왜 사고 후에 지금 두 차례 저 그랜저 차량을 한 번은 운전석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뒷좌석 부분을 긁듯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즈음에 무슨 그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2차 추돌할 때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탕 부딪히고 난 이후부터 이 장면이에요, 바로. 네. 바로 이제 그 부딪히면 이제 핸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이 돌고 바퀴가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그대로 가속이 되면서 그냥 육로로 직진했거든요. 네. 인도로 직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즈음에 의식을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네. 예. 뭔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검찰이 국과수의 부검 의견을 토대로 1차 구두 소견을 밝힌 것은 직접적인 것은 충돌에 의한 이 머리 쪽의 이 손상으로 거의 이 현장에서 사망한 거지만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그 인도로 돌진하기까지는 뭔가 갑작스러운 김주혁 씨한테 신체에 이상 징후,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의문점들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네. 에어백 문제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에어백 문제는 지금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방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이 일단 잠정적으로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혔죠. 네, 일단은 이제 최종 사인이라고 하죠. 현재까지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부검이 실시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1차 구두 소견입니다. 이거는 네. 최종적인 어떤 정밀 부검 소견은 아니에요. 네. 그건 한 7일 뒤에나 나올 아하, 거고요. 네. 1차 구두 소견에 의하면 네네.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즉사에 이를 정도의 아이고. 어떤 이 손상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고 네. 심근경색과의 관계는 이제 현재로서 드러난 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전성 협심증, 여기 협심증,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네. 그런 부분 등등은 지금 그 부검에서도 육안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밀한 그 부검 결과는 7일 후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김주혁 씨의 사망을 애도하는 가운데 이 사망 원인은 또 이 수사대로 또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 이렇게 급가속 페달을 밟아요.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신체 몸에 변화가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네. 뭔가 하게 되면 혈관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좁아졌지만 네. 그 다음엔 다시 넓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저랬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그 뇌의 어떤 병변에 의해서건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건 본인이 상황을 굉장히 착각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네. 그렇다면 이게 아직은 추정입니다. 김복준님 아직 추정인데 뭔가 일단 신체에 변화가 왔던 것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봐도 뭔가 운전 당시에 저 차량 안에서의 김주혁 씨 상태는 몸에 뭔가 변화가 온 것은 좀 거의 분명히 보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 지금 상대방 그랜저 운전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네. 1차 추돌 이후에 그 옆에 봤을 때 김주혁 네. 씨가 가슴을 이 핸들에 기댄 채 아하. 이걸 꽉 움켜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 그러면 1차 추돌을 하고 난 이후에 2차 추돌을 한 거